창원 출입국에 왔습니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오늘 그 사범 처리건이 있어서 창원 출입국에는 처음 왔습니다. 신청사라서 그런지 잘 지어줬고, 옆에 해양경찰청하고 통합관사로 같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돼 있고, 항만하고 같이 있어서 선박심사까지 같이 하네요. 심사과에서. 그래서 사범과하고 선박심사과가 같이 붙어서 심사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박심사과는 간단한 건이어서 잘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처리하고 다시 영상 남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드윈의 류정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오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네요. 집 근처에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독립기념관에 가지는 못하고 오늘은 이제 사무실에 남아서 업무 독립을 위해서 업무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투사 순국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상반기 결산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E73 일반 기능공에 대한 조선 용접공에 대한 영상을 컨텐츠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용접공들이 13,400명 정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조선사 입장에서는 좀 숨통을 좀 틔우게 됐죠. 사실 21년도 6월 달에부터 이제 3대 조선사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개 조선사의 인력 수급이 부족해질 정도의 수주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잭팟이라고 하면서 수주가 이루어졌는데, 수주를 받고 나면 이제 배를 건조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건조되는 것이 아니죠. 보통 한 척 건조되는데 기본 3년 정도, 3년 전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제 21년 6년까지는 선박 수주에 대한 양이 하향세였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을 했다가 21년 6월 이후부터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인력이 다급해졌죠. 그래서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인력 수급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지던 그 인력 수급이 이제 작년이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작년에 기량검증에 대한 부분과 제도를 좀 완화하면서 법무부와 산자부의 이제 그 합의하에 이제 기량검증을 좀 사내협력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면서 작년에 해외로부터 송출되는 인원들에 대한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급한 불을 좀 끄게 됐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15,500명 정도 전반기에 들어왔어요. 약 16,000명 정도가 전반기에 수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수주량에 따른 인력 수급은 아직도 정상적이지 않다. 해당 산업 인력에 대한 로봇 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배라는 것은 이제 워낙 크고 또 이제 결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고기술 인력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과 자동화로 쓰이는 한계가 있고, 자동차처럼 이제 자동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공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보급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은 필수적으로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인력을 가지고도 좀 충당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다시 하도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재하도급을 주면서 수주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수주율을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인력은 매년 3만 명 정도가 지금 그 통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500명이면 실제 필요한 인력의 반도 못 맞추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들어가야 되는 인력이 3만 명. 이게 이제 그 중에서 85%가 외국 노동자니까,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뭐 한 27,000명 정도는 매년 이제 해외 인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좀 들어보자면, 첫 번째 문화적 갈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루트가 이제 한 개 국가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국내로 송입되고 있는 해외 인력들의 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뭐 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해양을 끼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인력이 수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적 갈등으로 발생되는 문제,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국내 노동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로 좀 현장에서 문화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또 해결 과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갈등이 첫 번째 등장을 하고 있다는 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해외 인력에 대한 능력이에요. 문제는 해외 인력을 기량 검증을 이렇게 간소화했죠. AGWS를 6G에서 3G로 이제 낮춰서 들여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와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계약을 1년 계약을 하고서 들어왔는데 기량 검증이 안 되니까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E7-3로 큰 돈을 들여서 한국으로 들어온 인력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재계약을 안 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외국 인력들이 돌아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D10으로 3개월 플러스 3개월, 6개월 있다가 다른 조선사를 찾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불법 체류로 전락하는 거죠.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려고 한 제도가 아닌데, 오히려 불법 체류를 양산하는 어떤 행태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 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E9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E9 인력들을 좀 육성을 하고 있지만, E9으로 들어오는 인력은 E7 인력보다 기량에서 한참 떨어지죠. 실제로 일반적인 전문 인력이 아니고 비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가르쳐서 써야 되는데, 사실 업체 입장에서 가르쳐 쓰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E9과 E7의 기량 검증 차이, 반대로 E7의 기량이 예전과 못한 인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업체 측의 불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아가 되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임금 문제입니다. E7-3로 들어오기 위한 외국인들이 실제 해외에서 약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ILO 규약대로 하면 사실 사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정은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해외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오는 형태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비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그럼 그만큼 짧은 기간에 일해서 갚아야 되는데, 실제 와서 표준 근로계약서대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면 실제 받는 금액은 200이 채가 안 되는 겁니다. 조선소 일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직업으로 알려져. 여름에 용접을 해야 되고, 겨울에 야외에서 용접을 해야 되고, 눈을 보호하시고 눈의 시력을 이길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난간에 매달려서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인데, 급여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홍보는 3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280 이상 받는다고 하지만, 한국에 실제 와보니까 세금 떼고, 그 다음에 월세 떼고, 교통비 떼고, 식비 떼고, 이렇게 하니까 160, 170, 뭐 200만 원도 안 되니까, 나가서 다른 일에서 한국에 충분히 벌 수 있죠. 한국의 최저시급 뭐 한 달 기준으로 보통 새 전으로 하면 24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도 그 내용들을 모르겠어요. 자기네 국가들의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이 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임금 계약에 대한 부분을 사실 투명하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사실 현재로 더 도출이 되고 있어요. 실제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송출 인력보다는 사내 협력사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현지에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쓰려고 하는 거죠. F비자를 가졌으면 가장 좋고, 좀 F비자 가진 인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G1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를 쓰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선박건조하는 대형 조선사 말고 사내 협력사 2차, 3차 벤더들은 실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일이 많아요. 목포만 가도 그렇고, 포항만 가도 그렇습니다. 경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조선업체의 이제 1차 벤더들은 이제 송출해 인력을 쓰다가 이제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안 해요. 그럼 그 인원들이 돌다 이제 불법 체류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낮은 업체로 가서 일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오히려 양산하고 있는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점은 이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